우리가 보는 더킹의 1화부터 13화까지의 장면들이 어떻게 보면 첫 번째 수레바퀴의 타임리프가 아닐 수 있다는 추측은 더킹이 설정해놓은 타임리프라는 엄청난 장치에 갇혀버리게 되었던 것이고, 그것을 풀어내고 있는 인물은 요유소년인 셈이죠. 조금 더 쉽게 더킹의 내용으로 타임리프 설명을 풀어보자면, 평행세계 대한민국과 대한제국 설정을 떠나 과거와 미래를 이동할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난 것 이 자체가 엄청나게 무수한 경우의 수와 수만 가지의 변수들이 작용한 셈이 되는 것이죠. 13화의 이림은 과거로 돌아가 자신을 만났죠. 이전 1화에서는 없던 새로운 과거가 펼쳐진 셈. 이미 과거의 이곤이 과거로 돌아가 자신을 지켜내면서 수없이 많은 타임리프가 작용되었다는 추측이 생겨날 수 있다는 가설이 생겨나버리는 셈이죠. 이렇게 1화부터의 13화는 수많은 수레바퀴가 돌고 돌아 몇 번째일지 모르는 타임리프를 설명하고자 했던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13화가 끝난 시점에 우리가 1화부터 13화까지 본 내용은 다시 원점인 셈이죠. 이곤은 다시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운명이 되었고, 그 운명 속에 길잡이는 정태일 이었음을 풀어낸 것 정말이지 김은숙 작가의 세계관에 다시 한번 감탄할 수밖에 없는 13화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그동안의 억지로 밀어넣는 연출이나 다소 부족해 보였던 운명에 대한 지적들을 다 이유가 있어서 그래왔다고 반증하듯이 뛰어난 지필 능력으로 증명하는 빈틈없는 스토리를 만든 것이죠. 하지만 분명한 것은 타임리프라는 소재는 엄청난 함정이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는 소재임은 틀림이 없죠. 제가 지난 리뷰와 같이 미래의 이곤의 아들이 요유소년이었고 운명을 조금씩 바꾸었다 리뷰를 했었는데, 이런 마무리 같은 경우에는 얼토당토 없는 이야기지만 가능한 이야기로 만들 수 있는 이유는 타임리프라는 장치가 존재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장치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변수를 생각해야 하며, 결국 이것을 시청자들이 만족하고 인정할 수 있게 만드는 중간 과정의 스토리가 매우 중요하다는 게 이 소재의 함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타임리프라는 소재는 마무리를 잘할 수 있다면 명작의 소재지만 그렇지 못한다면 졸작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기에 위험한 소재라고도 표현할 수 있는 능이 정말 세계관 넓고 그것을 글로 표현해낼 수 있는 말렙 작가만의 영역이기에 더킹의 마무리가 궁금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더킹의 마무리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서부터는 구독자분들의 흥미로운 댓글을 토대로 만든 뇌피셜 2기의 드라마를 보는 또 하나의 재미 정도로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고로 한마디 더 붙이자면 저는 김은숙 작가가 아닌 점 하수 중에 하수인 점을 고려하여 가볍게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3회의 끝은 다시 2화로 돌아가는 수레바퀴임을 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타임리프가 적용되어 수레바퀴가 도는 중 미래를 바꾸고 있는 소년이 있었죠. 소년은 과거와 미래를 모두 알고 있었고, 이림의 악행을 막고자 했던 요유소년이 첫 번째로 한 일은 영모의 날 어린 이곤을 구하는 것이 요유소년이 과거로 와 첫 번째 한 행동이 되었던 것이죠. 요유소년의 과거의 개입이 시작되었고, 우리가 본 1화가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생각해보며, 이렇게 생각한 데에는 아더왕을 보며 정의를 논하던 요유소년의 모습에서 유추해보았습니다. 그래도 막을 수 없던 이림의 악행을 바꾸고자 다시 과거로 돌아가 두 번째로 한 일은 정태을의 신분증을 잃어버리게 하여 정태을을 통해 이곤의 길잡이를 하도록 만들었지만, 그래도 이림의 악행은 바꿀 수 없었기에 소년은 다시 과거로 돌아갑니다. 세 번째 타임리프를 타고 과거로 돌아간 소년은 어수서점 CCTV를 통해 자신의 존재를 노출하여 이과의 이곤에게 자신을 풀어내보라며 이곤에게 숙제를 쥐어줬지만 미래를 바꾸기에는 부족하였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 네 번째로 정태을이 이림에게 붙잡혀 탈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된 칼을 주며 정태을을 도와주게 되었고, 현재 우리가 보는 13화가 완성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미래의 이림과 과거의 이림은 만나게 되었고, 새로 쓰이는 미래 속의 이곤은 어린 자신을 구해야 되는 운명에 마주섰던 것이죠. 하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타임리프를 끊어내야 할 분명한 탈출 장치가 필요한 시점인 것은 틀림없죠. 결국 미래의 이림이 과거의 이림에게 어떠한 조언을 한다면 또다시 요유소년이 원하던 이림의 악행은 막지 못한 채 정태을은 죽게 되고 이곤 또한 자신을 구하지 못하여 또다시 수레바퀴처럼 도는 운명 속 굴레를 건너 다시 과거로 가 무언가를 바꿔야만 해결되는 상황이 온 것이죠. 그렇다면 어떠한 특정한 것을 바꿔야 하는데, 저는 이 미친 타임리프 속의 수레바퀴를 끊어낼 키를 가진 인물이 조영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13화에서 조영은 이곤과 같이 있다가 이곤이 루나를 만나기 전 잠깐 술을 사러 갔었죠. 쓰러진 이곤을 구하는 것은 조영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황이죠. 예고편에서도 볼 수 있듯이 조영은 이곤을 데리고 병원에 황급히 온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곤이 당장 해결해야 할 문제는 두 가지 과거의 자신을 지키는 일과 정태을의 안전을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죠. 이런 상황에 루나와의 맥주 한 잔의 실수는 이곤이 더 빨리 과거로 돌아가 아버지 이호 황제까지 지키지 못한 이유가 되었던 거죠. 결국 두 가지 전부 해결할 수 없는 이곤의 숙명은 다시 한번 타임리프를 통해 정태을에게 달려가는 장면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으며, 과거는 지난 과거와 다르게 미래에서 온 이름까지 기다리는 상황인 것이죠. 하지만 또 하나의 변수는 조영이 대한제국이 아닌 대한민국에 있다는 점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의 조영은 오로지 황제 이곤을 수행해야 하는 임무 외에 다른 임무나 일과를 찾아볼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타임리프 속 과거는 조영이 함께 임무를 수행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미래에서 온 이름의 기략도 조영이 함께라는 설정이라면 생각만 해도 배부른 베스트 장면이 탄생하지 않을까요? 물론 조영이 이곤과 함께 가는 이유 등이 시청자들에게 납득이 잘 되게끔 설명해야겠지만, 저는 그동안 조영의 존재 가치가 이 과거를 위한 포섭이었다. 감히 예측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코로나가 다시 심각해지고 있네요.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하게 다음 리뷰로 찾아뵙겠습니다. 어쨌거나 저쨌거나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22일 오후 방송된 SBS 더킹 영원의 군주에서 이곤이 이림에게 납치돼서 대한제국으로 온 정태을을 구했다. 이림은 루나를 납치했다. 이림은 루나에게 같은 편이 되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루나는 이림의 제안을 거부했다. 루나는 나는 사람들의 약점을 캐지 상처를 캐지 않는다라고 말했다. 이림은 루나에게 새로운 삶을 줄 기회를 주겠다고 다시 한번 말하면서 정태을의 사진을 보여줬다. 이곤은 이림에게 무참히 살해된 부영군의 장례식에 참석했다. 이곤은 이종인과 추억을 떠올리면서 슬퍼했다. 노홍남 역시 세상을 떠난 부영군과의 추억을 떠올렸다. 이곤은 부영군을 떠올리면서 오열했다. 정태을은 이곤과의 키스를 떠올리며 그리워했다. 정태을은 사라져버린 이곤이 다른 시간에서 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정태을은 장현지가 구치소에서 의문의 자살을 당한 것을 알았다. 정태을은 이림의 뒤를 쫓기 위해서 강신재과 함께 송정혜를 쫓았다. 하지만 송정혜를 쫓는 것은 쉽지 않았다. 이곤은 부영군의 큰 아들을 출국시키기로 했다. 부영군의 큰 아들은 황실 서열 이순이인 아버지의 권리를 이어받겠다고 했다. 하지만 이곤은 부영군의 뜻을 존중해 큰 아들을 쫓아낸 것이다. 이곤은 부영군의 부검 결과를 듣게 됐다. 이곤은 부영군이 목이 졸려서 살해를 당했다는 것과 시체에서 이림의 반지가 발견됐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곤은 이림의 뻔뻔한 행동에 분노를 느꼈다. 구서령은 이곤이 이림을 쫓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언론을 움직였다. 이곤은 구서령에게 연락을 취하려고 했으나 구서령은 이곤을 피했다. 강신재는 자신의 뒤를 미행하는 남자와 다퉜다. 강신재를 습격나 괴한은 아직 죽이면 안 된다고 말했다. 괴한은 투지폰을 들고 강신재를 협박했다. 그리고 강신재를 습격한 괴한은 차를 타고 떠났다. 강신재는 부상을 입은 몸으로 경찰서를 찾아서 괴한이 남기고 간 투지폰을 증거 접수했다. 이곤은 부영군의 경호팀의 근위대 근무일지를 살폈다. 이곤은 부영군이 부산에 가서 어수선점만 들렸다는 것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부영군은 이곤이 근위대의 근무일지를 볼 것을 알고 힌트를 남긴 것이었다. 정태을은 이곤의 청혼을 거절했던 순간을 떠올렸다. 정태을은 난 그냥 오늘만 살기로 했다. 우린 그게 맞다. 내일은 없다. 그래서 난 오늘이 아주 길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손을 잡은 것이다 라고 이곤에게 말했다. 정태을은 구서령 총리와 꼭 닮은 구은하를 길거리에서 우연히 만나게 된다. 정태을은 구은하의 주민등록증을 확인한 뒤에 계속해서 미행했다. 루나는 이림에게 협조했다. 루나는 정태을을 미행하고 그의 사진을 보고 똑같이 모습을 바꾸기 시작했다. 정태을을 이 사실을 까맣게 모르고 아버지와 마트에서 장을 봤다. 이곤은 시간이 멈추는 순간이 소수의 제곱근으로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곤은 정태을과 자신의 세계가 영원히 멈추는 시간이 온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곤은 어수서점의 위치를 알게 됐고 어수서점에 있는 모든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했다.
이림의 수와 유경무는 어수서점에서 근위대의 총을 맞고 죽었다. 하지만 이고는 영모의 밤의 이림을 대신해 총을 맞은 유경무의 왼쪽 어깨를 확인했지만 총상이 없었다. 정태을은 갑자기 쓰러진 이후에 납치됐다. 납치된 정태을 앞에 한 아이가 나타나서 밧줄을 풀어줬다. 정태을은 그 한들을 물리치고 차를 운전해 도망쳤다. 정태을은 운전을 하면서 자신이 대한제국으로 왔다는 것을 알게 됐다. 이림은 이곤이 자신의 부하들을 모두 죽였다는 것을 알았다. 또한 정태을이 자신의 소나 귀에서 탈출했다는 것을 알고 분노했다. 이림은 그년을 반드시 잡아야 한다. 맞바꿀 것이 있다라고 분노했다. 정태을은 부상을 입은 몸으로 도망쳤다. 정태을은 공중전화를 발견하고 황제 폐하에게 신년 인사를 남겼다. 정태을은 이곳 나야 정태을. 믿기지 않겠지만 나 지금 대한제국에 있다.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다. 나는 지금 궁 쪽으로 가고 있다. 내가 지금 가고 있다. 나 찾아 달라라고 말했다. 전화를 마친 정태을을 5톤 트럭이 덮쳤고 정태을은 또다시 쓰러졌다. 트럭에서 내린 운전자는 정태을에게 접근했고 정태을은 그를 물리쳤다. 힘겹게 몸을 세운 정태을 앞에는 수많은 이름의 부하들이 달려오고 있었다. 이고는 이림 부하들에게 붙잡힐 위기에 빠진 정태을을 구하기 위해 말을 타고 나타났다. 정태을은 이곤을 보고 오열을 했으며 이곤은 직접 칼을 들고 이곤의 부하들과 싸웠다. 정태을은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칼을 들고 싸우는 이곤을 바라봤다. 이곤은 이림의 부하를 물리치고 정태을을 끌어안았다.